이번에는 족구름 간경의 유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족구름 간경은 족음경이죠. 그러면 발가락에서 시작해서 가슴 쪽으로 들어오는 유주 경로를 갖게 됩니다. 음경이니까 다리에서 내측, 메디알 쪽을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걸음이다 보니까 안쪽에서도 가운데, 태음과 소음의 중간 위치를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간경 유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영상에서 족소양 담경 유주를 볼 때 담경이 어디서 끝나냐면은 엄지발가락 라테랄 쪽 종합근각 1푼 거기를 지나서 발톱을 한 바퀴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발톱 뒤에 있는 털 거기서 끝났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족고름 간경 얘도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담경이 끝났던 지점 그 발톱 뒤에 있는 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영상에서 제가 뭘 얘기했냐면 발톱이 족소양 담경과 관련이 있겠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행기리표상에서는 목이라고 나오고요. 담경 유지에서는 이 족소양 담경이 발톱을 지배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발톱 무좀 있는 사람 있어요? 딱따구리가 막 쪼아하는 것 같이 발톱 표면이 막 이렇게 막 꾹꾹꾹 들어간 사람 좀 보기 싫죠?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발톱 무좀의 경우에 보통 발이 습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은 발톱 무좀이 좀 심해지죠. 이 무좀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이 습한 환경이에요. 안팎으로 습한 환경. 안에 뭘 자꾸 집어넣어요? 기름을 자꾸 집어넣어요. 또는 밖의 환경이 어때요? 이 건조하지 않고 꿉꿉하고 찝찝하고 습한 습도가 높은 그런 환경에 공기도 소통도 안 되고 그런 환경에 발을 노출시키면 그러면 발톱 무좀이 더 이제 악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기름 좋아하고 그리고 신발 안 벗고 오랫동안 신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발톱 무좀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기름을 소화시키는 거 누가 하죠? 담이 하죠. 물론 간하고 담하고 같이 콜라보를 합니다. 간경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담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간 아니면 담인데 보통 수인들의 경우에 간헐적인 경우가 많고요. 비인들의 경우에는 담허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손톱 발톱을 보면 이게 간담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손톱 발톱에다가 이렇게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하지 마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물론 예의상 이거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해야죠. 그죠? 뭐 면접을 보러 간다든지 이거는 뭐 이 자리에서는 이걸 하고 나가야 그래도 내가 좀 예의를 차리는 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불필요한 경우에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톱 발톱에 칠하는 그 페인트 어디서 왔냐면 석유에서 왔잖아요. 석유에서 원료를 뽑아가지고 그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다가 기름 바르는 거예요. 기름. 여러분 손톱 발톱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살아있어요. 그쵸? 여러분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아요? 걔네들 매일매일 자라나고 있어요. 1년 전에 손톱이 지금 손톱이 아니에요. 작년에 발톱하고 지금 발톱 달라요. 자라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뭘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공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숨을 쉬게 되어 있어요. 숨을 쉬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다가 막 페인트 칠해. 그러면 숨 쉴 수 있습니까? 숨 못 쉬잖아요. 답답해요. 손톱 발톱이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돼요? 간하고 쓸개가 숨을 못 쉬어요. 피로가 안 풀립니다. 여러분 손톱 발톱에 페인트 칠하지 마세요. 간과 쓸개가 숨을 못 쉽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담경 유주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어 대지 총무지제. 자, 이거 보세요. 아까 담경 끝날 때는 뭐라고 했냐면 산모라고 그랬잖아요. 털 3개. 근데 지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총모잖아요. 털이 억수로 많다고. 응? 털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맞아요. 실제로는
털이 굉장히 많은데 왜 3개야? 긴 털만 골라보면 3개더라 이거죠. 자, 발톱 뒤에 털이 많은데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상순 족부 상념, 발등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발등의 상념이죠. 발등의 옆에서 봤을 때 발등에 능선이 있어요. 그 능선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거내과 일촌, 상과 팔촌, 발등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자, 발등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이 능선을 따라서 올라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내과 일촌. 안쪽 복숭아뼈하고 얼마만큼? 1촌만큼의 거리를 두고서 떨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쪽 복숭아뼈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이 경골 티비아의 문제는 나하고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나 I don't care. 나 신경 안 쓴다. 정강뼈에 문제가 생기는 거 나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케어한다고요? 족태음 비경이라고 했죠. 내과하고 1촌의 거리를 두고 지나갑니다. 내과 안 지나가요. 상과 8촌. 내과에서부터 안쪽 복숭아뼈에서부터 8촌 높이까지 올라간 다음에 교출 태음지 후 여기 가서 뭘 하냐? 족태음 비경의 뒤로 크로스 나가요. 8촌까지 올라가서 어떻게? 족태음 비경의 뒤로 나간다. 그러면 족태음 비경은 요 족걸음 간경의 앞으로 가다가 이 8촌 높이에서 어떻게? 비경은 간경의 앞으로, 간경은 비경의 뒤로 이렇게 교차가 되는 거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죠?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의 뒤로 가면 얘는 얘 앞으로 가게 되겠죠. 그죠? 두 개가 같은 방향으로 가면. 그런데 만약에 삼척이나 담경같이 서로 마주보고 오고 있으면 나는 너의 뒤로, 그러면 너는 나의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8촌 높이에서 태음경과 비경과 크로스를 하고요. 상객 내렴, 객의 내렴, 오금의 안쪽 끝으로 올라간다. 그리고 순고음, 대퇴부의 안쪽을 따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무릎의 안쪽 끝을 지나가요. 끝이야 그냥. 그럼 무릎 아픈 거하고 나하고는 나도 모르겠고, 그죠? 족음경이니까 무릎 안쪽 지나가는 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걸 뭐 새삼스럽게. 근데 그게 다야? 그게 다예요. 그럼 무릎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나도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딴 데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예요. 대퇴부를 지나서 입 모중, 자 대퇴부의 가운데를 지나갈 건데 족걸음 간경이 여러분 대퇴부 안쪽 지나갈 때 어느 근육을 타고 가냐 하면요, 봉공근 아시죠? 봉공근, 살토리우스, 요 근육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봉공근의 경직이 심한 사람, 족걸음 간경에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허증 환자보다 실증 환자를 더 많이 봤는데요. 봉공근이 굳으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봉공근의 아래쪽 끝은 무릎의 안쪽에 붙죠. 그죠? 경골의 안쪽 끝, 위쪽 안쪽 끝. 그죠? 여기서 붙어가지고 어떻게 비스듬하게 바깥쪽으로 가가지고 이 대퇴부의 위쪽에 가면은 어디 붙습니까? ASIS에 붙죠? 그러니까 이 봉공근이 잔뜩 굳어가지고 긴장돼 있으면 그럼 어떻게 돼? 무릎 땡기고 IS 땡기고. 그러면 이 봉공근 TP가 아래쪽에도 있고 위쪽에도 있는데 만약에 아래쪽 TP가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슬내측통. 무릎 아픈 환자들 중에 안쪽 무릎이 좀 많이 아픈 사람. 이게 무릎 아픈 것도 가지가지인데요. 앞쪽이나 바깥쪽이나 뒤쪽에 비해서 무릎이 아픈데 걸을 때마다 안쪽이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걸을 때마다 안쪽이 아파요. 그러면 그 무릎 안쪽이 아플 때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꼬치꼬치 캐물어 보세요. 봉공근이 달라붙어 있는 그 동네가 아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릎이 아픈데 안쪽이 가장 심하게 아프다 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 무릎 중에서도 봉공근이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안쪽이니까 봉공근을 긴장시키는 행위를 하면은 무릎 아픈 게 더 심해지겠죠. 그럼 어떤 행위냐? 대표적인 게 계단을 올라갈 때. 계단 올라갈 때가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자전거 페달 밟을 때. 페달을 밟으려고 그러면 아파요.
이런 동작을 할 때마다 이 봉건근이 긴장해줘야 돼요. 확. 근데 이미 굳어있기 때문에 긴장을 또 시키면 이게 이미 당겨져 있는 데를 갖다가 긴장하고 있는 데를 갖다가 더 당겨버리니까 얘가 붙어있는 데가 아파요. 그래서 슬 내측통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봉건근 TP 중에 아래쪽보다 위쪽 TP가 더 심한 사람, 대퇴부의 바깥쪽, AS 달라붙는 쪽, 요쪽이 더 심하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 봉건근의 긴장이 복사근에 땡겨요. 봉건근 복사근이 이렇게 딱 이제 연결되어 있으니까 얘가 붙으면 긴장되면 얘를 확 당겨가지고 복사근을 전체적으로 긴장시킴으로써 뭘 유발하냐면 제일 밑에 체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여러분 비뇨기거든요. 비뇨기 질환을 유발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대변 소변이 시원치 않아요. 특히 소변, 요실금 같은 거 있죠. 뭐 유전 같은 거 있죠. 아니면 임포텐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좀 꽤 있습니다. 소변이 안 시원해가지고 보고 났는데 또 소변 마려워. 아 진짜 뇨후혈역 이런 거 있죠. 그래가지고 복사근 앞뒤로 뒤쪽에 기립근하고 둔근까지 다 경직된 거 다 풀어줬는데 환자가 말하기를 상당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뭔가가 좀 아쉬운 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뭘 더 해야 될까요? 대퇴부에 있는 봉건근이 굳어있지 않나?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간경에 실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간실증 환자들. 족구름 간경이 너무 오버해서 그래요. 수축이 지나쳐요. 그러면 이 비뇨기 질환의 주범 누구죠? 복사근이죠. 복사근의 긴장을 유발하게 된 문제의 발단이 이 봉건근에 있어요. 요걸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게 간경이 대퇴부 안쪽 지나가는 루트고요. 순고음, 대퇴부 안쪽을 지나서 입, 모중, 털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복근근 타고 끝까지 가면은 이제 하복부로 들어갈 건데 하복부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털 속에 들어가요. 그럼 털 속에 들어가면 거기 뭐가 있어요? 음기가 있잖아요. 그죠? 생식기가 있잖아요. 생식기를 지나갑니다. 털 속에 들어가서 생식기를 지나가. 아까 담경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담경은 털 바깥으로 한 바퀴 삥 돌고 이 속에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갔잖아요. 그렇죠? 펠빅 조인트 쪽으로 갔잖아요. 얘는 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음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식기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신방광이냐? 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능적인 문제가 있고요. 기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릇은 멀쩡한데 일을 똑바로 안 하는 거죠. 이거는 수의 문제입니다. 신이나 방광의 문제예요. 수인들은 방광경이 약해서 그렇고 비인들은 신경이 약해서 그래요. 근데 기능이 아니라 그냥 그릇이 깨졌어요. 이거는 구조적이고 기질적인 문제예요. 그럴 때는 이건 수가 아닙니다. 목의 문제예요. 목. 간 쓸개, 목의 문제입니다. 수인들은 간경의 문제고요. 비인들은 담경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생식기 질환이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이게 기능적인 문제인지 기질적인 문제, 요거를 감별하셔야 돼요. 자, 모중으로 들어가서 음기를 지나서 저소복, 소복에 다다른 다음에 우리가 배를 세 군데로 나누면 어떻게 나눠요? 대복, 중복, 소복, 그렇죠? 상복, 중복, 하복, 그렇죠? 대복은, 상복은 누가 지배합니까? 이건 태음경이죠. 제복은, 배꼽 근처는 누가 지배해요? 이건 소음경입니다. 하복부는 누가 지배합니까? 생식기 비뇨기. 이거는 간이에요, 여러분. 거름입니다, 거름. 하복부 질환이 상복부에 비해서 하복부가 유달리 더 불쾌하고 그쪽 질환이 많이 생기는 사람, 거름경의 문제예요. 거름경, 급한 사람입니다. 좀 릴렉스 좀 하세요. 자, 소복을 지나서 협, 위, 속간, 낙담. 위를 끼고 간에 속하고 담에 낙하고, 그 다음에 상관격, 횡격막을 뚫고 올라가죠. 그 다음에 올라가자마자 흉강에 들어가서 첫 번째로 하는 게 뭡니까? 포협늑. 협늑에 늑간인데 어느 쪽 늑간? 전면부 늑간이 아니고 측면 늑간에서 뭘 한대요? 포가 뭐죠? 스프레이 쫙 퍼져요. 협늑에 쫙 퍼져요. 그러면 족거름 간경이 쫙 퍼져야 되는데 이거 안 퍼지면, 막혀버리면 답답하죠. 그랬을 때 나타나는 게 뭐죠? 그게 유방질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조경명 위경 할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유중혈이 위경에 속한 혈임에도 불구하고 왜 경맥 유주는 안으로 돌아간다고 했을까? 유주 분비하는 게 이게 위경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문제? 족골음 간경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 산모가 그렇게 힘이 없고 부축 받아? 부축 안 받아요. 자기 볼일 볼 거 다 볼 수 있어. 밥 잘 먹어. 근데 왜 이게 모유가 안 나올까? 이거는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게? 막혀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다가 십전대보탕, 팔물탕, 보약 주면은 가뜩이나 나오다가 딱 걸려가지고 앞에서 막혔는데 뒤에서 자꾸 가라고 자꾸 더 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눌려가지고 종양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농 생길 거 아니에요. 보약을 줄 게 아니고 식욕을 더 땡기게 만들 게 아니고 뭘 줘야 돼요? 이기약을 줘야 됩니다. 비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간담의 문제죠. 있는데 안 나가는 거지 없어서 줄 게 없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통을 시켜야 돼요. 이기약 줘야 됩니다. 향부자, 지각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주셔야 돼요. 포협력입니다. 이게 잘 돼야 가슴이 안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뭐 유방질환, 대표적인 게 유방질환이지만 또 뭐도 있어요. 숨 쉬는 게 답답해서 깊이 못 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지금 심호흡 한번 해보실래요? 자 어떻게 하냐면 들이쉴 때는 코로 쉬고 내쉴 때는 입으로 쉬어요. 이게 바람직한 호흡법입니다. 침 맞을 때도 이렇게 해야 돼요. 환자들 침 놓을 때 여러분 환자들 마음대로 숨 쉬라고 놔두지 마시고 반드시 들이쉴 때는 코로 쉬고요. 내쉴 때는 입으로 쉬라고 이렇게 반드시 가르쳐주세요. 침 효과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들숨은 코로 날숨은 입으로 쉬는데 최대한 깊이 최대한 조용하게 이렇게 숨을 쉬세요. 숨을 쉬는데 뭘 하냐? 내가 숨을 들이쉴 때 나의 들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는가를 체크하세요. 딱 2번 해가지고 평균 내보세요.